네, 반갑습니다. HLB입니다. 여러분들 뭐 편안하시죠? 네, 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야 우리가 물량을 끌고 계속 쭉 갈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양상이 뭐 한 이틀만 나타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10만 양까지, 네, 10만 양까지 결국 이제 갭 하락으로 떨어졌던 부분은 결국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어떤 상한선이 아니라 그 가격대를 뚫고 또 나중에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도 당연히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수급을 점검해 가면서 또 돌발 호재, 돌발 악재,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가 언제 결정되는가, 네, 이 부분을 말씀을 일전에 드렸습니다만은 그 건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기사 한두 개 정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수급 동향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수급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 부분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새롭게 이제 7월 접어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8월 달에 크게 움직일, 7월에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7, 8월에 크게 움직일 대박주를 한 종목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요거 새롭게 말씀드리는 대박주니까 요거 잘 하셔가지고 대박 내는 매매 또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HLB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이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는 결국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1단계적으로 그 HLB 엘레바죠. 네, 엘레바가 이제 재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재신청을 하면은 얘네들이 검토하고 접수 확인을 보냅니다. 네, 접수 확인을 보내고요. 그러면서 클래스 1이나 클래스 2로 분류 결과를 알려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1은 60일, 그리고 클래스 2는 한 180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정리를 해드린 대로 재신청 자료 제출 후에는 클래스 1, 클래스 2 재심사, 재신청 자료 제출을 한 이후에 클래스 1, 클래스 2로 분류가 되고, 클래스 1은 60일, 클래스 2는 6개월. 중간에 이제 그 준비 과정도 있겠고, 그리고 검토하는 시간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 재신청은 물론 하겠지만은 그 중간에 크게 볼 것이 유럽 허가건이나 또는 외자 유치건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외자 유치는 여러분들이 엄청난 호재로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유럽 허가건과 관련된 재료가 불거지는 것도 역시 호재 요소로 작용이 될 거고, 이제 확장성 적응증 확장, 적응증 확장건에 대한 재료도 이제 나올 겁니다. 승인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적응증 확장건에 대한 뉴스거리가 주가가 올라가는데 힘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기대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 기사거리 나온 거를 좀 보면, 네, 여기 뭐 요거는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거고, 예. 그리고 더 벨지의 OS 업데이트에 담긴 의미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HLB 공식 블로그에 분명히 얘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OS가 늘었지만 이거를 심사 기간 중에 일단 자료를 더 추가 제출을 안 한 것은 승인 결과가 늦어질까 봐 그랬는데, 요번에는 이거를 업데이트한 거를 넣어서 재심사를 신청을 할 거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네, 다른 건 없고요. 그 정도의 재료가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급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수급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6월 28일 기준 공매는
어떻게 됐습니까? 308만 주였거든요. 300만 주 위로 올라갔었죠. 요게 그 다음 날짜가 이제 7월 달입니다, 여러분. 그죠? 7월 1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7월 1일 기준으로 보시면 줄었어요. 줄어서 295만 주로 됐어요. 네, 295만 주로 됐죠. 295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주 정도 줄었네요. 근데 이거는 7월 1일 기준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주가 자체는 7월 3일 날 그리고 7월 4일 날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 수치는 아마 내일 모레 정도, 요 정도 공매 잔고에 조정이 돼서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숏커버링은 뭐 엄청나게 들어왔겠죠. 막 그거고요. 우리가 뭐 숏커버링 일단 주가가 급등할 때는 더 가속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또 이제 오늘은 물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HLB에 대해서 좀 나왔죠. 이게 3분 차트인데 상친 다음에 쭉 치고 올랐다가 약간의 물량이 나온 정도, 그래서 윗꼬리를 약간 준 정도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시면 결국 외인들은 사고 기관들도 사고 쌍끌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판 거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개인이 매매를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 6월 26일에 155만 주 사고 좀 밀었지만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니까. 그죠? 하지만 미리 또 개인이 매도 바닥에서 때려버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개인들이 매매를 잘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외인 기관들이 끌고 가는 게 좋은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의 매수세가 새롭게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수급을 그 외인 기관 개인 동향은 보지만 중요한 거는 허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단기적인 수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기적인 수급은 들락날락하는 정도의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하는 정도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은 지금 그렇게 단기 수급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허가 여부다. 그러니까 줄기는 이 허가에 두고 간다. 네, 이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드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는 우리가 되게 개파락해가지고 한 10만 원 선 정도 갈 것이다. 근데 9만 원, 10만 원 정도 가면 이제 물량이 좀 나오겠죠. 나오면 흔들고 다시 가느냐, 아니면 그냥 막바로 가느냐, 1번이냐, 2번이냐, 또는 여기서 지지부진하느냐, 3번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위쪽에 여기에 대량 거래가 된 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그냥 1번처럼 뚫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수급도 좀 보고 또 재료도를 보면서 그날 또 제가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말씀을 또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문자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HLB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요. 네, 아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어제 상 찍고 그 머물렀던 요 자리가 얼마 전이에요. 76,800원. 그죠? 예, 뭐 종가로 76,800원 선은 유지 정도 하면 좋겠죠. 이 가격이 종가로 무너진다면은 뭐 일부 비중 축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매매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뭐 어떤 단기적인 매매나 또는 비중 조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선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고, 만약에 진짜 비중 축소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언지를 드릴 거예요. HLB라고 그래서 꼭 문자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너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렇다 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다만 요 기준선 정도 생각하시고, 이 주가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예기치 못한 호재나 악재가 나오면서 항상 급변동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HLB라고 문자를 주셔서 긴급한 소식이나 긴급한 정보는 받아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순탄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에게 일단 뭐 축하를 계속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하튼 하지만 주가 자체는 항상 흔드는 놈입니다. 이게 뭐 갑작스러운 재료 때문에 시세는 급변하기 때문에 꼭 문자를 주셔서 계속 업데이트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8월 달 대비해서 새롭게 준비했다고 그랬죠. 네, 요거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매매 꼭 하세요. 예.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막 어떻게 나옵니까? 막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뭐 확정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막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막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